네, 2부의 레슨 주제는 숏게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많은 골퍼분들이 또 수준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샷은 잘하는 거에 비해서 숏게임이 약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서 숏게임을 못해서는 절대 투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방법의 숏게임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손목을 써라입니다. 오, 손목을 썰어요. 네. 드라이버 샷은 쉬운 샷이라고 하셨고 네, 그렇죠. 보통은 손목을 고정해라 이렇게 네, 알고 있잖아요. 많이들 그렇게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1부에서 정지철은 드라이버는 레깅을 하지 말라고. 네. 나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어프로치를 할 때는 손목을 쓰면 안 되는데 또 손목을 쓰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 개인데 이 방법으로 시도를 해서 성공을 못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왜냐하면 투어 선수들도 이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뭔가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그럼 제가 손목을 써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동작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제 동작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게 있나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는 이상한 네. 걸 못 찾겠는데요. 장세별 아나운서가 봤었을 때 저는 손목을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많이 안 쓰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막 많이 쓴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못 느끼시겠죠? 네. 전혀 문제 없는 숏게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요. 기존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예전의 방식으로 하면은 일단 셋업부터 달라지겠죠. 이 오픈 스탠스를 쓰시고 스탠스를 열어놓고 손은 약간 핸드 퍼스트, 포워드 프레스를 한 다음에 약간 바깥쪽에서 맞아요. 이런 동작의 어프로치들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들 배우셨고 그래서 손목을 쓰면 안 되는 느낌에서 제가 과하게 하긴 했지만 약간 이런 동작의 어프로치를 하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작하고는 분명히 두 개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뭔가 더 툭툭 쉽게 하시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손목을 써야 되는다. 프로 선수들은 손목을 안 쓰지 않냐. 방금 제가 손목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동작에서 봤었을 땐 손목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 네. 않잖아요. 이게 착시입니다. 이게 착시예요. 투어 프로 선수들의 중계를 보면 손목을 안 쓰는 것 같지만 투어 선수들도 손목을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는 아까 1부에서 드라이버 쳤을 때 이 팔로만 치는 느낌처럼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아래 공을 보지도 않았죠. 네. 이 카메라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 정지된 상태에서 저는 순전히 손목만 꺾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화면을 다시 보시면 제 손을 보시면 제 손이 허벅지 바깥쪽으로 나가질 않아요. 네. 거의 이런 느낌이죠. 자, 이 동작에 하체 동작만 섞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동작이 되는 네. 거죠. 네. 이게 착시인 거죠. 프로 선수들은 물론 뭐 필 미켈슨이나 제이슨 데이나 이런 선수들은 밖에서 안쪽으로 깎는 타법을 구사를 합니다. 하지만 셰인 로리나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PGA 투어 경기를 보면은 정말 이 짧은 풀 그린 위에서도 칩샷을 하는 선수들 보면 디보트를 거의 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는 다 바운스를 이용하는 거죠. 저희가 바운스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바운스가 뭐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자 보시면 이 클럽의 이 부분을 저희가 뭐라 그러죠? 리딩 엣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리딩 엣지 이 부분이요. 그런데 잔디에 들어갔을 때 이 리딩 엣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잔디를 파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과 이 뒷면에 바운스가 들어가면은 채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더 잘 빠지겠네요.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저항이 적죠. 네.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저항이 강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모래, 그 다음에 여기는 러프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 채가 클럽이 들어갔을 때 리딩 엣지가 들어갔었을 때의 저항, 이 저항과 반대로 제가 살짝만 눕혀서
뒤쪽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 꾹 눌렀는데도 별로 저항이 심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프로치를 할 때 이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찍어치면은 그만큼 채가 땅을 많이 파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항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은 왼 손등이 올라갔었을 때는 여기가 플랫해야 됩니다. 손등이 네. 이런 식으로 꺾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음.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약간 인사이드로 들어주면서 살짝 돌려줘서 왼 손등이 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손목을 써야 되는데 이 동작에 갔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 팔꿈치입니다. 팔꿈치가 여기가 이렇게 뻣뻣하면 안 돼요. 네.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뻣뻣한 게 아니라 여기가 부드러워야 돼요. 어. 그래야 채를 이렇게 툭 떨궜을 때 왜 우리가 헤드 무게를 이용해라 헤드 무게를 이용해라 많이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서 채를 들고 있으면은 이 헤드 무게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손등을 플랫하게 해서 인사이드로 살짝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임팩트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클럽이 왔었을 때 지면에서 90도에다 갖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그립 끝이 배꼽 채가 많이 세워지는 편인가요? 플랫, 배꼽, 그 다음에 배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이 조금 더 깔끔하게 공에 네. 바로 그 헤드가 컨택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실 고수들은 딱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아, 이게 네. 제대로 들어갔구나. 어디로 얇게 맞았구나. 밖에 맞았구나. 안에 맞았구나. 선수들은 옆에서 같이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다른 선수 플레이 지켜보면서 보지 않아도요. 딱 치는 순간 실수구나 하고 걸어갑니다. 네. 그 정도로 선수들은 공이 어디 맞는지 얼마나 좋은 컨택이 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법도 중요합니다. 손목을 많이 쓰는 것 같아도 여기 그다음에 여기인 거죠. 네. 그래서 치고 나면은 클럽 헤드가 내가 가고자 하는 타겟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플랫 90도 네. 그 다음에 배꼽 계속 그 다음부터는 배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플랫 배꼽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오른발도 기존에 배우셨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추어 분들이. 네, 근데 오른발도 많이들 열어놓고 약간은 네, 떨어지네요. 많이들 열어놓고 치시는데 네. 이 스윙 패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계를 보면 벙커샷도 이제는 열어놓고 치는 선수들보다는 거의 스퀘어로 놓고 치서 그 다음에 더 채를 풀면서 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거죠. 벙커샷도요. 그래서 이 손동작만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네. 기존의 방법으로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방법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 기존의 방법으로 해도 아무리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를 들면은 지금 클럽하고 저하고의 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지면에 채를 제가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 정도 높이에서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그런데 오픈 스탠스를 쓰고 포워드 프레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위치에서 이렇게 가면 정말 체중을 많이 실어야 되거나 네.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손목을 앞으로 내미는 순간 지면이 클럽이 지면에서 살짝 뜨게 됩니다. 그럼 간격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달라진 간격을 무릎으로 조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할 때 꼭 나는 정말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들썩거려. 나의 무릎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딱 간격 유지하고 그냥 손목만 부드럽게만 가도 이 스윙이라는 또 다른 뜻은 근해잖아요. 근해. 네. 영어로 근해도 스윙이라고 하는데 근해가 다니듯이 그냥 왔다 갔다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네. 백스윙을 드는 게 이제 아웃에서 인으로 이렇게 탁 가지고 오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냥 인투 인 궤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셔도 돼요. 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이 바운스 클럽의 바운스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또 생기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바운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스윙을 부드럽게 하다 보면은 루스해지죠. 느슨해지니까 네. 이게 뒤에 맞으면은 뒷땅이 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이치를 뒤로 보내고 더 다운블로로 이렇게 치는 타법을 구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쳐도 다 다운블로로 들어가요. 어퍼블로가 아닙니다. 거의 다 다운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체중을 왼발에 실어야 됩니다.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네. 이거 너무 뻔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체중을 왼발에 많이 실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 머리가 많이 움직이셔서 더 정타가 안 나는데 체중을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왼발에 실어놓고 이런 식으로 치면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체중이 가 있는 그런 공이치 모습이었어요. 공이치 왼발, 네. 체중은 정말 한 90% 가까이 실어놓고 오른발은 심지어 뒤에 들고 이런 자세죠.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약간 거의 이런 느낌에서 네. 치죠. 그러고 이런 상체도 식으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좀 간 네. 모습이었어요. 어차피 아무리 외지는 이 채가 가지고 있는 각도가 이 기울기가 있어서 저희가 손목을 써도 무조건 다운블로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거를 공부터 정확하게 가격해야지라고 해서 오른발에 들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어치면 높은 탄도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어프로치는 잘 해도 실제로 이 띄우는 샷 혹은 떨어뜨려서 부드럽게 공을 세워야 되는 어프로치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려면은 무조건 손이 나가면 이 위치에선 공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은 공을 띄우고 낮게 가고 하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로프트입니다. 그런데 나는 띄워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셋업은 안 뜨는 셋업을 하고 치는 거는 이건 벌써 목적부터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띄운다, 손 뒤로 가야 됩니다. 손이 절대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그래야 로프트가 증가가 되겠죠. 대신에 여기에다 갖다 놓고 체중은 왼발에 다 실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훨씬 더 높이 뛰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정지철 프로가 알려주신 그 숏게임을 하면요. 이런 어프로치를 하면 일단 공을 조금 띄우는 어프로치가 되겠고 그렇죠. 네. 런은 기존의 방법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런의 길이는? 런을 만약에 더 만들고 싶으시면 제일 쉬운 거는 클럽을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내가 만약에 좀 더 눌러치고 싶다. 당연히 눌러치는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이렇게 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라이가 좋을 때 페어웨이 있고 이 타이트한 라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이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공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 어깨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더 이 다운블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평소 왼발에 실었습니다. 그러고 올라갔을 때 더 실어도 돼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때 6대4, 왼발에 6. 그런데 스윙을 하면서 체중을 더 8대2에서 9대1까지 실어버립니다. 최근에 스윙 레슨을 하고 막 이럴 때 많은 프로들이 지면 발력을 이용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지면 발력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지면 발력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잘하는 선수들도 체중을 여기다 역으로 왼발에 싣고 치면서 차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이 네. 말씀하신 대로 좀 공이 잠겨 있거나 네.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몸의 셋업을 약간 더 왼쪽에 기울기, 실는 그렇죠. 거지 손을 더 앞으로 핸드 퍼스트 한다거나 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공이치를 약간 이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치가 너무 오른쪽에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내려갈 때 로프트가 감소가 돼서 공이 뜨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뒤에다 놓고 띄우려고 하면 결국 내 축이 뒤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미스샷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싫고 저는 사실 이 체중 이동까지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안 하셔도 그냥 왼발에 실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고
차면서 일어나죠. 그래서 치고 나면은 훨씬 더 가슴이 펴져 있습니다. 제가 짧은 거 말고 한 4, 50m만 한다고 그래도 네. 그래서 선수들이 치고 나면 가슴이 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깎아치는 방식은 결국 무릎이 떨어지거나 잡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큼 거리가 일정하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을 왼발에 싣고 항상 이동을 많이 안 하시면 정말 기본은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손목을 좀 써주시고 두 번째 그다음 체중 왼발에 실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이거는 쉬워요. 뭐죠? 클럽 페이스를 일자로 두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어프로치가 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클럽 페이스를 다 일자로 둡니다. 네. 왜 일자로 둘까요? 똑바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맞추려고. 아, 정확하게 이 리딩 엣지를 정확하게 공에다 갖다 맞추기 위해서 얘를 일자로 두는데 네. 이렇게 되면 벌써 로프트가 감소가 된 거고요. 아. 이렇게가 되면 벌써 바운스가 원래 바운스가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순간 바운스가 사라져서 결국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조금 더 그럼- 열어야 된다는 건가요? 닫으면 안 극단적으로 된다. 말씀드리면 네네. 모든 클럽은 닫힌 것보다 열린 게 더 좋습니다. 오. 아이언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그렇고 닫아놓고 치는 것보다는 열어놓은 게 훨씬 낫고요. 프로 선수들은 닫힌 채를 다 싫어합니다. 특히 네. 드라이버나 3번 우드 같은 채를 딱 놨었을 때 토가 닫혀 있다? 그럼 무조건 그 채는 사용을 안 합니다. 대부분. 아.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딱 놨을 때 살짝 열려 있는 드라이버, 살짝 열려 있는 3번 우드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보면은 화면에서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네. 이게 스퀘어입니다. 이게 스퀘어. 바운스가 일단 살아있게. 그렇죠. 그래서 리딩 엣지가 지면에서 약간 떨어져 있죠. 네. 근데 어프로치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둬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자로 만듭니다. 네. 그러면서 손이 나가 있죠. 음. 이렇게 되면은 조금만 실수가 나면 다 땅을 파고 들어와서 뒷땅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스윙이 너무 작아요. 스윙이 너무 작아서 조금 들고 약간 이렇게 가속을 붙이려고 하는데 어프로치는 넉넉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넉넉하게. 그래야 헤드 무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리가 달라요. 네. 맞는 소리가. 많은 분들이 가속을 붙이려고 하는데 실제로 공을 때려주는 건 클럽 헤드지 그립이 아니에요. 근데 가속을 붙이려고 하면 올라가서 가속을 붙이는 순간 손이 벌써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타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손목을 써라. 올라갔을 때 왼손 등 플랫, 그다음 배꼽. 그다음에는 체중을 왼발에 실어라. 그렇죠? 네. 계속 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두고 스윙을 평소보다 크게 들어라. 그러면은 훨씬 더 채를 풀어주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손목을 쓰면은 이게 클럽 페이스가 움직임이 너무 많으면은 방향이 틀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이 상태에서 손목을 씁니다. 손목을 쓰는데 클럽 페이스가 이런 로테이션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손목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로테이션 없는데요. 클럽 헤드에 로테이션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런 로테이션이 많지만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스퀘어, 이렇게 가도 클럽 페이스의 로테이션이 심하지가 않아서 아무리 손목을 많이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도 네. 실제로 공은 방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있어줘야지 이 뻣뻣하게 팔을 들고 있으면은 저희가 보통 모멘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 힘이 자연스러운 힘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뭔가 끌어당기는 힘을 쓰시면은 그때는 정타를 맞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마지막에 말씀드린 스윙을 넉넉하게 들어주셔야 더 가속을 붙이지 않고 툭 그냥 가볍게 툭 이렇게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타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퍼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퍼팅도 이제 쉬워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퍼팅도 고정관념을 깨야죠. 네. 제가 항상 레슨을 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을 깨면 골프가 쉬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목을 쓴다고 해서 클럽의 페이스의 로테이션이 많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네. 퍼팅을 잘하는 방법은 임팩트 때 스퀘어로 맞히는 거예요. 스퀘어로 맞히면 그게 답니다. 백스윙이 절로 갔든 백스윙이 일로 갔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맞을 때 이 클럽 페이스가 원위치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죠. 많은 분들은 이 아까 어프로치에서도 나왔는데 퍼팅은 백스윙이 짧고 팔로우가 길어야 되나요? 아니면 백스윙이 길고 팔로우가 짧아야 되나요? 그거 많이 물어보시죠. 다들 많이들 물어보시죠. 백스윙이 짧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스윙이 짧고 가속을 붙여야 된다. 네.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어프로치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는 순간 가속을 붙이는 순간 이 그립 스퀘어하지 쪽에 않네요. 가속이 붙기 때문에 네. 동시에 가속을 붙이는 동시에 어떻게 되냐? 클럽 페이스가 열립니다. 열리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퍼팅 연습기 중에서 앞이 막혀 있는 퍼팅 연습기들이 많아요.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습을 할 때 연습 그린에서 2개의 티를 꽂아놓고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습하죠. 네. 맞을 때 스퀘어하게 스퀘어로 맞추는 맞는지. 연습을 많이 합니다. 네. 조금 들고 가속을 붙이려고 밀다 보면은 손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페이스의 로테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 들어서 쿵, 크게 들어서 쿵 스퀘어로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백스윙을 똑바로 빼려고 여기서부터 엄청 신경 쓰면서 천천히 똑바로 뺐다가 가속을 붙이는 순간 페이스가 틀어지면 네. 그러면 올라가면서 공을 그렇게 들여놨는데 결국 맞을 때는 똑바로 안 맞는 거죠. 그게 아니라 크게 들어서 툭, 더 크게 들어서 탁, 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들고 미는 게 아니라 탁, 탁. 그래서 그냥 공만 보고 스퀘어. 중계를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의 물론 중계가 열리는 그런 코스 세팅은 그린 속도가 아주 빨라서 선수들이 백스윙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백스윙이 가는 길 물론 신경 쓰겠죠. 하지만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백스윙을 신경 쓰는 것보다 임팩트에 더 신경을 쓰시면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에 신경을 쓰시면은 훨씬 더 거리감이 좋을 거고요. 숏퍼팅도 이 페이스가 덜 틀어지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크게 들어서 탁 약간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좀 과장되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들고 미는 게 아니라 더 충분히 여유 있게 들어줘서 약간 스퀘어로 맞춘다는 그런 생각만 해서 생각만 조금만 바꾸셔도 퍼팅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타수를 차지하는 이 세 클럽 드라이버, 웨지, 퍼터 이 세 클럽 위주로 연습을 하셔야 똑같은 연습 시간을 하더라도 공도 더 많이 치고 네.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